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님, FOMC가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장 앵커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끝나면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기존 성명하고 이번에 나온 성명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분명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까 줄을 그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은 올랐으며 주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일시적인 물가 압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2%를 웃돈다 하더라도 연준의 행동을 촉발할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전망을 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월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여기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테이퍼링에 들어갈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에 들어갈 첫 번째 단계로 본다면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는 그런 발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테이퍼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는 하지 않겠지만은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 시기도 2024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과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증시에 버블이 끼어 있다. 이 부분이 주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했던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왜 하락을 했는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과의 대결에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하고 트럼프 정부의 대중정책을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 우리 돈을 갖고 간다, 우리 기술을 탈취한다,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죠. 여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실한 타겟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뒤에 의회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1세기의 민주주의가 성공할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를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떤 무역 갈등이 아니고 체제 갈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낸 거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더 복잡한 어떤 관계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은 하는 그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경제적인 요인만 보고 있지만은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변곡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센카쿠나 대만을 둘러싼 갈등 요소는 계속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항공모함 라오닝호가 가가지고 그 조기 경보 헬기가 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갸오이다오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조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걸 두고 지금 현재 영토 분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만 문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게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일본이 그러니까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좀 말하자면 뭔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일본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센카쿠 열도도
지금 현재 그런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게 중국의 그런 의도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이 히토류 문제로 또 계속해서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무역 보복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2010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하고 중국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잠깐 회고를 해보면은 중국의 선박이 일본의 순시선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선박의 선장이 일본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 네. 플러스 히토류 수출 중단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고 그 선장을 갖다가 구속을 갖다 풀어주는 네. 그런 결과를 빚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하고 중국과의 그 무역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대략 한 2017년부터 18, 19, 22어간에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은 대략 한 1,400억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한 1,600에서 1,800억 달러. 그러니까 수입해온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보복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일본도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건데 이랬을 때 중국이 과연 우월한 위치에 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가는 그 품목들을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은 전자기계 부품이 47%에 달하고요. 그리고 또 정밀화학 제품이나 광학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은 한 87%가 중국에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일본하고 센카쿠 문제나 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역 보복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손해보는 쪽이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문제로 일본이 미국 편에 붙었을 때 뭐 아주 험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말에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